이게 뭐 정차도 아니고 주차도 아니고 어떤 상태일까요? 좀 지켜볼게요. 이렇게 된 거군요. 자, 지금 뭔가 문이 열렸었군요. 자, 보겠습니다. 문이 열려서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부딪힌 사고네요. 그쵸? 자, 지금 보니까 신호 대기 중이었던 차들이 쭉쭉 서 있었는데 뭔가 대기 중이니까 나 여기서 내리겠다라고 승객이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이 열렸고 오토바이가 부딪혔어요. 자, 과실 비율 어떻게 될지 두 분 일단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보니까 문 열린 차량이 택시 같았거든요. 택시와 오토바이 이렇게 해서 과실 비율 보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블랙박스 측 택시가 100% 잘못했다. 오토바이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한 변호사님은 택시가 90, 오토바이가 10. 그래 비슷한데 약간 비율 좀 다릅니다. 일단 두 분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권 변호사님은 전적으로 택시가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시죠? 네, 일단은 도로 상황을 보시면 예. 우측에 정차된 차량, 그러니까 불법 주차로 보였던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 그 불법 주차 차량 2차선인 부분의 앞을 보면 신호등이 빨간색, 그러니까 적색으로 이미 교차로 앞에서 잠시 이제 차들이 멈춰선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다 쭉 서 있죠. 예, 그러니까 바로 요 지금 상황에서 2차선으로 보이는 차량들도 일시적으로 지금 교차로기 때문에 쓴 것이지 그 차량들이 무슨 뭐 주차를 했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문이 네. 열리면서 택시 문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는데 예. 오토바이의 주행 그 위치를 보면 2차선이 불법 주차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좁은 길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사이로 보이고 이제 갔던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위치가 마치 이제 그 앞에 2차선을 침범했다거나 2차선과 지금 불법 주차된 3차선 사이에 뭐 걸쳐서 주행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쵸. 예, 택시 앞바퀴가 거의 지금 차선을 선에, 밟고 있기 네. 때문에 오토바이는 그 정확하게 자기 차선, 3차선을 조금 틈새지만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를 피해 가려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 2차선 교차로 적색등화 상황에서 갑자기 문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그렇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오토바이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보시면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개념일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이륜 자동차 개념일 경우도 있는데 모두 다 도로교통법에서 차 또는 자동차의 개념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도로교통법 적용은 됩니다. 근데 이제 본 사안에서 제 의견으로는 오토바이가 정상 주행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네. 택시의 문이 갑자기 그것도 이제 도로 가장 끝 차선도 아닌 2차선 교차로 잠시 정차된 상황에서 문이 열리기까지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택시의 과실이 전적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이거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저렇게 네. 문이 열릴 거라고는 모르죠.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 그래도 한경희 변호사님은 오토바이도 약간은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거의 뭐 비슷한데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유형의 개문사고가 참 다 많이 일어나는 유형인데요. 네. 이제 차량 운전자 쪽의 과실을 더 많이 크게 보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이제 70대 30급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70대 3 예, 일단 기준이 예, 그렇다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예.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상에서 차량이 이제 모든 운전자는 차량에서 이제 승객이 하차할 때 운전자가 안전을 확보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도로교통법 4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사실은 인도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문을 열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의 뭐 도로 중간에서 후방 확인 의무를 불이행하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과실이 굉장히 크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 과실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현저한 과실이 어떤 게 더 있나 추가를 한 건데요. 네. 이제 후방 확인 의무를 불이행한 과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거를 20% 정도 추가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오토바이로서는 뭐 문 개방 자체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도 이제 앞에 정차가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제 적색 등화로 해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주의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조금 저는 봐서 10%
정도, 오토바이 과실 10% 정도, 그다음에 택시의 과실 90% 정도로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런 경우에 택시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고요. 네. 혹시 뭐 승객의 책임은 있냐 이런 것도 혹시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승객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내릴 주의 의무가 택시 기사에게 있기 때문에 예. 택시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택시 타고 내릴 때 보면 문에 문 손잡이에 뭐 뒤에 뭐 오토바이가 오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봤는데 네. 그럼에도 기사가 다 그렇죠. 책임져야 된다. 네,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예. 운전자가 아니에요, 아니 내리지 마세요 했는데 문을 열었다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네. 운전자가 후방에서 주의 의무를 다 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내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택시 기사님들은 이 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두 분의 의견이 뭐 비슷했습니다. 약간만 네. 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했고요. 실제 이 사고의 과실 비율과 두 분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고 같은 지금 뭐 서 있다가 문을 열었잖아요. 네. 근데 차량 문을 닫지 않고 출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승객이 그때 내리는 중이었다. 뭐 그럴 때를 뭐 개문 발차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때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다가 다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차가 출발해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쪽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네. 이제 승객이 당연히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택시, 버스, 학원 차량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네. 교통사고 특례법 3조 2항 10호에서 승객의 그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에는 네. 교특법상 중대한 과실로 이제 인정이 돼서 반의사 불벌 특례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를 형사처벌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손해배상 책임은 운수업체에다가 같이 하시면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버스 기사님들도 뒤에 거울이 있으니까 항상 보고 문을 네. 닫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심해서 잘 운전을 해주시지만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영상보다 궁금해서 추가로 아까 100대 0이셨잖아요. 네. 물론 비슷하게 90대 10이었지만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옆에 주차된 차량 좀 긁혔을 텐데 네, 네. 그것도 택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주차된 차량은 사실은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그 예. 주차된 차량에도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 오토바이가요? 예, 역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물어줄 책임이 없는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